지난 10여 년간 삼성전자 주식으로 3배, 5배를 번 사람도 있지만 반토막이 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종목인데 왜 누구는 벌고 누구는 날렸을까요? 정확한 답을, 좋은 답을 얻으시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면 듣는 사람이 긴장하고요. 대충 답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그 사람에게 호구가 되어가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십니다. 삼성전자 추천하시는데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건 어떤가요? 굉장히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다른 종목도 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십니다. 이렇게 댓글로 문자로 그냥 딱 주시거든요.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저는 좀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삼성 SDI나 LG화학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될까가 막막해서거든요. 자, 삼성 SDI는 어떤가요? 종목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질문은 마치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타이레놀이 좋아요? 아스피린이 좋아요? 이 질문 받은 의사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환자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타이레놀이 좋다, 아스피린 좋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둘 다 두통약이지만 복용하는 사람의 상태나 나이, 임신 여부, 여러 가지 병력에 따라서 복용 방법도 다르고 복용하는 약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 먼저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약이 좋아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다 삭제하고 그리고 그냥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정확한 답을, 좋은 답을 얻으시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면 듣는 사람이 긴장하고요. 대충 답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무식이 들통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그 사람에게 호구가 되어가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잘 모르세요. 근데 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은행만 다녔어요. 은행 거래만 했다는 거죠. 저축이라고 하면 은행만 생각했지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특징은 뭐냐면요. 저축하러 은행 가시면요. 물어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뭐죠?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 하냐, 100만 원 하냐, 몇 년을 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자율이 얼마인지만 물어보고 은행원이 답변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금리 하나만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알려줄 필요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금리가 얼마냐고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투자나 보험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험 많이 가입해 보셨겠지만 보험은 가입하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질병을 걱정하고 있는지, 상해를 걱정하고 있는지, 빨리 죽는 게 걱정인지, 오래 사는 게 걱정인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나이, 나의 성별, 나의 병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셔야 그래야 올바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좋은 주식이나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추천해 드려도 지난 10여 년간 삼성전자 주식으로 3배, 5배를 번 사람도 있지만 반토막이 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종목인데 왜 누구는 벌고 누구는 날렸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투자자의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투자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투자 기간은 얼마나 긴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동일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투자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주가가 수시로 등락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과 수년간 다양한 투자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투자 금액을 1억을 하겠대요. 자, 그런데 그 1억이 전 재산이 1억인데 1억을 투자하는 사람과 전 재산이 100억인데 그냥 1억 정도만 투자하는 사람과 두 사람이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시장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은 투자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투자 기간을 1년 하겠다는 사람과 10년 하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종목 선정도 다르고요. 종목에 대한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무슨 종목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 종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종목을 투자하는 나의 상황, 나의 경험치, 나의 투자 비중, 나의 투자 기간, 이 모든 것들이 투자 결과에 완전히 180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금융하면, 저축하면 은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투자 상품을 접할 때 우리가 뭘 물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그냥 알려주는 정보만 듣고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이거 진짜 괜찮긴 괜찮은 거죠? 네, 아주 바보 같은, 아주 쓸모없는 질문이세요. 내가 물건을 사면서 이미 샀어. 자, 그런데 거기다 넣고 이거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어떤 상인이, 어떤 판매자가 거기서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던지지 마시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할 때, 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고민해보고 던지시라는 거죠. 판매자가, 그 담당자가 등골에 식은땀이 흐를 수 있는, 그 사람을 긴장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던지냐고요? 질문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는 투자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저는 몇 살이고 투자 경험은 어느 정도입니다. 그리고 총자산은 얼마나 있고요.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종목, 여기에 맞는 투자 상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경험이 부족합니다. 얼마 정도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어떠한 종목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맞는 상품, 맞는 투자를 제안해달라고 요구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나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결론적으로 더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몇 배의 수익을 낸 사람도 있지만 반토막이 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종목이었지만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맞는 질문을 전문가들에게 던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